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노하우를 말씀드릴 기계공학부 손도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비 보존, 생산 시스템, 통계적 관리 분야 기술 지원에 대한 노하우를 말씀드릴 손도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대학교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했고요. 2019년도에 조선산업에서 39년 동안 건설에다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현재는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 견교수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이렇게 견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고용노동부 산업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대상으로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전기전자 전공 선정으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학습 병행제라든지 체계적 학습 어떤 이런 것들을 멘토링하고 있고요. 현재 울산 숙련기술인연합회 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에 있으면서 연구 사업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은 한 17,000건 어떤 연구가 한 300여 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으로서는 박사과정 된 논문하고 또 지역사회 어떤 다양한 어떤 논문들이 있고요. 현재 자격증으로서는 전기기능장, 그 외에 한 90여 개 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전기 특급 기술자와 또 어떤 특급 감리원, 그 다음에 ISO 국제 선임 심사원을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교수단 전국 최우수상 교수로 선정됐고요. 뒤에 설명드릴 어떤 TPS 관련된 사례로 대통령상을 3번씩이나 수상하고 조선그룹에서 또 대상을 받는 영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저서로서는 현재 우리 기계공학부 교재로도 사용하고 있는 전기전자공학 기초과정이라든지 그 외에는 어떤 산업 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저서들이 있고요. 연구 실적으로서는 이 외에도 많지만은 어떤 정책 개발이라든지 기업에 필요한 연구,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위한 어떤 연구 이런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술 지도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설비 보전, 기계 유지 보수, 그다음에 자동화 설비 제어 이러한 기술을 토대로 유명한 어떤 일본의 도요타 생산 방식 어떤 TPS를 지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중첩법에 관련된 어떤 FMEA 어떤 고정 형태의 영향 분석을 통계적 방식으로 기업에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재직자를 위해서는 AI 개념의 어떤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이걸 토대로 해서 생산 보존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보존 설비에 대한 어떤 라인의 현황 분석 또는 안전지수 현황 분석이라든지 재직자들의 어떤 맞춤형 또는 숙련 재직자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산업전기에 대한 어떤 직무 향상 여기에 따른 중소기업은 모기업이 아주 중요시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어떤 품질 관리 도요타 방식 또 TPS 3종의 FM의 린 생산 방식을 적절하게 어떤 맞춤형 교육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 어떤 중소기업에 멘토링 했던 사례인데요. 이 회사에서는 원유선의 어떤 카코 파이프 원유를 히팅 시키는 이 문제가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중소기업의 히팅 고일을 효율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좀 지원해 드린 사례고요. 재직자 어떤 역량 개발을 위해서 지난달에 실시했던 것입니다. 여기는 중소기업인데 생산에 CNC라든지 자동화 설비라든지 전기 설비의 노하우가 부족해서 여기 어떤 품질 관리서부터 제어 시스템을 기술 점검했던 사항인데요. 아마 울산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어떤 직종들의 어떤 중소기업들이 많을 거로 생각됩니다. 보존 상태라든지 어떤 수변 전이라든지 관리 문제를 좀 적절하게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조선 업종의 어떤 중소기업입니다만은 요 재직자들이
전기 설비를 하는 데 있어서 시퀀스라든지 PLC 어떤 기본 회로를 제대로 이해가 부족해서 이 재직자 관련된 종사자들에게 설비 관리 지도를 했던 상황이고요. 맨 아래 저 사진은 자재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돼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관리를 지도했던 사례고요. 자동화 설비의 어떤 고장 유무라든지 생산을 위한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직접 요 설비에 맞게끔 어떤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춘명 교재 또 기술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지도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 서면은 여기 어떤 표준서라든지 위의 위험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한 사례고요. 이 회사는 현재는 매출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 설비에 대한 어떤 표준화 관리를 기술 지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40여 년간의 중소기업의 기술 지원과 또는 어떤 멘토링 활동 사례로 그 유공자로 선정돼서 독일, 스위스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저의 노하우를 이 중소기업에 같이 매칭을 해서 생산 시스템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어떻게 기술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사례를 제가 좀 발표를 했었고요. 독일에서는 저의 지도 방식이 많은 호응을 받아서 별도로 이렇게 제가 교재도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고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제가 별도로 학생들, 마이스터너 또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행정, 품질, 어떤 진로, 어떤 이런 것들을 멘토링하고 있고요. 특히나 보관찰 청소년들이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되는지, 어떤 회사로 취업을 해야 되는지, 기업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요구 분석, 기술 지도를 그 회사에 맞게끔 멘토링하고 다양한 어떤 교류 활동을 해서 이 학생들이 올바른 어떤 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선업종이 요즘에 엄청난 위기도 있었고 인력난에 어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하거나 또 조선해양 산업별로 직무 기술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 또는 일선 부족과 어떤 취업 멘토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제가 특강을 하면서 맨 아래 사진은 이 학생들 또 취업을 앞둔 학생들 또는 재직자들을 기술행정 또 품질 생산 안전 어떤 기술 지도를 직접 이렇게 멘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는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중소기업 기술 전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이 회사의 어떤 요구 조건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제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대표님과 어떤 직원들 간의 어떤 요구 사항과 사례를 적용해야 될지를 심층 검토를 해서 직무 역량을 위한 요구된 기술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히팅코일의 어떤 어려움과 그 다음에 또 직무에 관련된 거를 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응용기술 맨 왼쪽에는 어떤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회사와 관계되는 어떤 시제품을 사례로 이렇게 만들어보는 어떤 그런 응용기술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의 기술들을 할 때에 마침 가보니까 이 회사에 작업표준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업표준서 작성 요령하고 거제도 쪽에 중소기업에 기여하는 분인데요. 요 작업표준서를 제대로 이렇게 해서 모기업에 제출하다 보니 현재는 매출이 한 5배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조건과 어떻게 하면 응용해서 배울 수 있는지 또는 안전한 산업 안전이라든지 위험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층 있게 지도했던 사례로서 자료를 보시고 응용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조선그룹에 있을 때에 업무기술 어떤 개선 실적이 한 17,000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연구 실적이 한 256건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원가, 품질,
그다음에 공수 또는 지구, 안전 어떤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도를 해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업에서는 생산에 집중하다 보면은 긴급 분석이라든지 공법 개선, 어떤 생산성 향상 또는 설비 보전 관련된 것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러한 플로우 개념으로 적합성 검토를 해서 여기에 따른 수치로 나온 것은 어떤 미니탭 활용을 해서 통계적 분석을 해서 맞춤형 보수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고요. 요즘에 지난해부터 산업 현장에 어떤 중처법이라는 것이 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어떤 유해 위험성 평가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진단을 해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PS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전 의문점을 갖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어떤 TPS 관련 학자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 회사에 실천으로 보는 어떤 설비 보전을 어떻게 라인을 개선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로스 타임을 제로할 수 있는지 이러한 효율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구체적이고 어떤 측정 가능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고 현실성 있고 명확한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궁극적으로 어떤 재료비와 노무비, 어떤 경비 절감이 최우선인데요. 아마도 도요타 생산 방식, 어떤 지트 방식에 있어서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는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 회사에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명확히 이렇게 지도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중소기업이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문제에 있어서 기술적인 노하우는 있으나 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1년에 한 150군데 어떤 중소기업을 다녀보니 이러한 어려움이 많아서 또 이러한 것들도 중점 있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재고의 낭비, 운반의 낭비, 작업 자재의 낭비 또는 시간의 낭비, 동작의 낭비, 불량품의 낭비 어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체계적으로 낭비 요소를 분석해서 기술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울산과학대학교와 또 산업인력관리공단 어떤 산업현장 교수단 또는 울산숙련기술인협회 또 전기기술인장협회 울산광역시회가 있습니다. 이 많은 어떤 인력풀이 저가 소속되어 있는 울산숙련기술인연합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술 전수와 성인들이 어떤 기술을 배워야만이 취업할 수 있는지 또는 재직자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멘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계시는 모든 대표님들 또는 취업을 앞둔 마이스터 학생들은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은 이러한 궁금증은 해소를 시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어떤 기술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